현지 시간 3일 루안스크주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최후의 항전을 벌였던 리스찬스크 시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확보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Российские войска и подразделения Луган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ведут бои внутри Лисичанска, завершая разгром окруженного противника. 세베로도네츠크에 이어 리스찬스크까지 확보하자 러시아는 루안스크 지역의 해방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리스찬스크에서 병력을 철수했지만 시 외곽에서 계속 싸우고 있다며 최종 함락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함락 발표가 사실이라면 돈바스 전체 지역을 장악하려는 러시아군이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셈입니다. 돈바스의 나머지 지역인 도네츠크주에 대한 러시아의 공세 또한 한층 강화됐습니다. 도네츠크주의 주요 도시 중 하나인 슬로비안스크에 대한 러시아의 폭격이 이어져 최소 6명이 숨졌습니다. Найбільший обстріл Слов'янська за останній час. До 15 пожеж, а також велика кількість поранених та вбитих.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러시아 서부 벨고로드에 우크라이나의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주택 수십 채가 파괴되고 최소 3명이 사망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무인기 2대를 격추하고 벨고로드로 향하던 미사일 2기를 요격했으나 모든 공격을 무력화하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오데사항 인근에 있는 9층짜리 아파트와 리조트 건물이 러시아군의 미사일에 맞아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밤중에 미사일에 피격된 아파트 건물이 일부 무너지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리조트 시설에서는 어린이를 포함한 3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As started today's morning with the missiles attack on Odessa and Odessa region. Today's morning started with a lot of victims. 미사일은 흑해 상공의 러시아 전투기에서 발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등 외신은 이번 공격이 러시아가 흑해 최대 요충지로 꼽히는 뱀섬에서 철수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이루어진 점에 주목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막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인도적인 차원에서 철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쫓겨났다고 주장합니다. Нашої артилерії, ударів ракетних військ і авіації, противник, російські окупанти залишили острів Зміїний. Ми всі радіємо. Це так. 러시아가 하필 뱀섬과 가까운 전략 항구인 오데사항 인근 지역을 폭격했다는 점에서 뱀섬 철수에 분풀이를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준호입니다. 현지 시간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1,000개 이상 도시와 마을을 되찾았지만 2,610개는 여전히 러시아가 점령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화상연설로 이처럼 밝히면서 러시아가 점령한 도시와 마을 대부분이 파괴돼 재건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Ще 2610 поки перебувають під російською окупацією, і більшість з них потребують відбудови. Сотні з них російська армія повністю зруйнувала.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러한 전국적인 대대적 재건 사업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По всій країні дати нові стандарти безпеки, перш за все, нову якість життя можна тільки залучивши міжнародні можливості. 우크라이나는 지난 5월에 낸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자국을 침공한 후 2달간 입은 직간접적 피해액만 최대 6천억 달러, 약 779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우크라이나 GDP의 4배 규모입니다. 국제사회 일각에선 재건을 위해 러시아 중앙은행이 해외은행에 예치한 달러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넘겨주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법적 문제와 향후 휴전 협상에서의 협상 카드가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7개국 G7은 일단 올해 우크라이나가 기본적인 정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295억 달러, 약 38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스위스 루가노에선 젤렌스키 대통령을 포함해 40여 개 국가와 주요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하는 우크라이나 재건회의가 이틀 동안 열려 복구 계획에 대한 논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과 러시아 제재를 논의한 주요 7개국 정상회의. 회의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조롱으로 시작했습니다. 맨몸으로 말타던 푸틴을 소환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동안 승마와 낚시, 수영 등 기회 있을 때마다 이른바 상의 탈의를 즐겨왔습니다. 근육을 드러내며 남성성을 한껏 과시해온 것입니다. 푸틴은 뿐만 아니라 새끼 호랑이를 돌보기도 하고 우아하게 피아노를 치며 여성 승무원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등 절대 권력 속에 숨은 자애로움을 선전해왔습니다. 존슨 영국 총리는 푸틴의 남성성 과시가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 드러났다며 푸틴의 행위야말로 해로운 남성성의 완벽한 예라고 비판했습니다. If Putin was a woman, I really don't think he would have embarked on a crazy macho war of invasion and violence in the way that he has. 서방 측의 조롱이 이어지자 푸틴 대통령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푸틴은 영혼과 육체가 조화로우려면 술을 끊고 운동을 해야 한다며 코로나 봉쇄 기간 광란에 술판을 벌인 존슨 총리를 직격했습니다. Я думаю, я не знаю, как они хотели раздеться, до пояса, либо ниже пояса, но думаю, что это было бы отвратительное зрелище. 끊임없는 건강 이상설 속에서도 근육질 남성성으로 무장해온 푸틴 대통령.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의 근육 속에 숨겨진 폭력성과 잔인함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마지막 날,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there to protect all allies and of course also Finland and Sweden and we are prepared for all eventualities.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소식도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We will do the formal signing of the accession protocol on Tuesday with the presence of the Swedish and Finnish foreign ministers. 러시아는 서방과의 관계에 얽히지 않고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러시아와 서방 간 이미 철의 장막이 드리워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Железного занавес, я согласен с Владимиром Владимировичем, он практически уже опускается. Пусть они только ведут себя осторожно, чтобы ничего себе не прищемить, но этот процесс запущен.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 책임을 다시 서방에 떠넘겼습니다. 국제 가스 가격 상승과 식량 문제는 서방의 잘못된 정책의 결과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Украинские военные власти заминировали подходы к своим портам, и никто не мешает им разминировать и выводить оттуда.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 절차가 시작되고 나토가 러시아와 중국을 최대 위협으로 간주하며 신냉전 시대에 본격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유럽 전쟁인 우크라이나 사태로 나토의 결속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56개 나라 2,200여 명이 참여한 춘천 코리아 오픈 국제 태권도 대회. 절도 있는 동작으로 연습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두 선수. 러시아 침공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온 18살 다비드와 17살 디아나입니다. 어렵사리 대회에 참가했지만 가장 큰 걱정은 고국에 남아있는 가족입니다. Наразі ми не знаємо, як себе почувати, тому що, наприклад, мої батьки знаходяться у Києві, і це дуже важко усвідомлювати, що вони зараз у Києві, я знаходжусь в іншій країні. Це дуже важко як психічно, так і морально, фізично. На тебе це впливає, коли ти готуєш. 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던 건 임생민 사범 덕분이었습니다. 과거 우크라이나에서 태권도 대표팀 코치를 맡은 임사범은 이후 제자를 양성했습니다. 다비드와 디아나는 임사범이 양성한 선수의 제자들. 임사범은 피난길에 오른 선수들과 코치가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사비를 들여 항공권을 구하고 모든 일정을 준비했습니다. 전쟁은 더
심해지고 또 안 좋은 상황은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선수들이 그런 상황도 계속 알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심각성 그리고 또 선수로서 태권도도 계속 연습하고 한국인 사범의 노력에 보답하듯 선수단 모두 어느 때보다 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상대에 오르는 것이 목표지만 대회에 참가한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겪는 전쟁의 참상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Більше на цих змаганнях це представити нашу державу максимально на високому рівні і показати, що навіть у цей нелегкий час ми можемо змагатися з усіма на рівні та представляти нашу Україну як найкраще. YTN 홍서욱입니다. 검은 벌레들이 창문에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바닥에는 벌레들의 사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최근 서울 은평구와 경기도 고양시 등 수도권 일대에 기승을 부리는 털파리떼, 이른바 러브버그입니다. 앞유리에 막 붙어 있고요. 와이퍼를 없애려고 와이퍼를 돌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붙어가지고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닦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일단은 이제 물이 져가지고 있으니까 보기에도 징그럽고. 벌레들이 방충망을 뚫고 집 안으로 들어와 어린 자녀가 겁에 질렸다는 시청자 제보도 잇따랐습니다. 한국에서 털파리로 불리는 이 벌레의 정식 명칭은 플리시아 니악티카로, 짝짓기 기간에 암수가 함께 다녀 영미권에서 러브버그로 통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봄철에, 요거보다는 조금 더 빠른 계절에 많이 보여요. 5월달 내지는 6월 초에 많이 보이는데, 이번에 그 아파트에서 나온 거는 좀 지금 한여름 장마철이잖아요. 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은 적어 개체 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민원이 잇따르자 서울 은평구와 마포구 등 지자체 보건소가 자율방재단과 함께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보건소에 이제 그 방역반 2개가 있고요. 각 동마다 이제 새마을협의회 이제 방역단이 있는데, 이제 저희 보건소에서 이제 방역 기계라든지 약 같은 거를 지원을 해서 주민들이 직접 이제 봉사 차원에서, 저희 뭐 벌레와의 전쟁으로 생각하고. 독성이 있거나 질병을 옮기진 않지만 때로 몰려다니는 특성상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등 일상에 큰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치매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알츠하이머.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에서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많이 발견됩니다. 이 독성 물질은 뇌 신경세포를 파괴해 치매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6월 뇌 속 독성 물질을 직접 제거하는 치료제가 미 FDA 승인을 처음으로 받았지만 효과도 적고 부작용도 있습니다. 다른 치매 치료제 역시 임상시험에서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지 못해 치료제 개발은 제자리 걸음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알츠하이머 치매의 새로운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간에서 암모니아를 해독하는 역할을 하는 요소회로가 뇌에도 있다는 것을 처음 밝혀낸 겁니다. 요소회로는 뇌 속 비신경세포인 별세포에서 발견됐는데, 이 요소회로가 활성화되면 알츠하이머 치매 증상이 더 악화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일시적으로 활성화됐다가 회복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반응성 별세포가 암모니아 를 요소 회로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적인 활성화가 유지되게 되다 보면 그게 이제 주변에 있는 많은 세포회들에게도 독성으로 작용하게 되고. 연구진은 또 별세포의 요소 회로를 활성화하는 여러 효소 중 ODC1을 억제하면 암모니아 해독 과정은 유지하면서도 치매를 일으키는 물질 생성이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효소를 억제한 치매 생쥐가 기억력을 회복하는 것도 동물 실험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새로운 치매 치료제 개발 가능성이 열린 셈입니다. 현재는 그 아밀로이드를 직접적으로 없애는 어프로치를 하고 있으나 저희가 새로 개발한 ODC1을 타겟으로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환경을 좋게 만들면서 또 아밀로이드 베타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요소회로 효소를 억제하는 새로운 치료제 개발을 위한 후속 연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국내에서 한 해 들어가는 치매 관리 비용은 16조 5천억 원으로
오는 2040년에는 60조 1천억 원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새로운 치매 치료제 개발로 치매 정복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일요일 오후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의 한 대형 쇼핑몰. 총소리가 들린 직후 쇼핑객들이 밖으로 급히 대피하고 있습니다. 중무장한 경찰이 총격이 발생한 쇼핑몰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덴마크 경찰은 쇼핑몰 총격으로 3명이 사망했으며 부상자 가운데 3명은 중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건 직후 현장에서 22살 덴마크 남성을 체포했다며 체포 당시 이 남성은 소총과 탄약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I forbindelse med anholdelsen af vores mistænkte, som vi er overbevist om på nuværende tidspunkt er vores gerningsmand, der var han i besiddelse af et gevær, og han var i besiddelse af ammunition til det gevær. 덴마크 경찰은 공범이 있다는 징후는 없다며 단독 범행에 무게를 뒀습니다. 그리고 총격 사건의 동기를 추측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면서도 테러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목격자들은 현지 매체에 첫 번째 총소리가 들렸을 때 100명이 넘는 사람이 출구 쪽으로 급히 향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울면서 상점들에 숨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덴마크 쇼핑몰 총격 사건은 노르웨이에서 대규모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0명 이상이 부상한 지 약 일주일 만에 벌어졌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현지 시각 1일 항공편이 취소된 여행객이 촬영한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의 모습입니다. 찾아가지 못한 수화물들이 잔뜩 늘어서 있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공항의 인력은 부족한데 항공편 취소와 지연이 잇따르며 공항 처리 능력이 한계에 달한 것입니다. 스페인에서는 저가 항공사인 라이언에어와 이지젯 승무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 중입니다. 이 때문에 1일 저녁 7시까지 이지젯은 9편 취소, 54편 지연, 라이언에어는 6편 취소, 277편 지연돼 여행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O sea, finalmente creemos que nos va a tocar buquear un hotel y mirar si nos dan el reembolso, pero estamos completamente a la deriva. 프랑스 파리의 샤를 드골 공항에선 현지 시각 2일 활주로 4개 중 2개가 폐쇄되고 오전 항공편의 20%가 취소됐습니다. 샤를 드골 공항 직원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파업 중이며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또 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적자로 구조조정을 준비 중인 스칸디나비아 항공은 조종사들이 파업을 논의 중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인력 부족에 파업까지 겹치며 유럽 공항들이 늘어난 여행객들을 감당하지 못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항공 데이터 분석 업체 시리움을 인용해서 지난주 유럽 결항 편수가 4,384편으로 전주보다 78%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상황 개선이 쉽지 않아 당분간 이런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필리핀 제17대 대통령 취임식. 대선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신임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고 있습니다. Natutuparin ko na buong katapatan at sigasig ang aking mga tungkulin bilang Pangulo ng Pilipinas. 마르코스 신임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 1986년 시민혁명으로 쫓겨나 3년 후 망명지 하와이에서 사망한 고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아들로 선친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1965년 취임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은 1972년부터 1981년까지 계엄령을 선포해 수천 명의 반대파를 체포 고문하고 살해하면서 악명을 떨쳤습니다. 그 아들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독재자 마르코스 가문은 36년 만에 다시 권력을 잡았습니다. 취임식에는 남편의 대통령 재임 기간에 보석류와 명품 구두 등을 마구 사들여 사치의 여왕으로 불린
올해 92살의 어머니 이멜다도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르코스 신임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선친에 대해 독립 후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나라에서 큰 성과를 낸 인물이라며 전임자들에 비해 더 많은 도로를 건설하고 식량 생산 증대를 이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will build back better by doing things in the light of the experiences that we have had, both good and bad. It doesn't matter. No looking back in anger or nostalgia. 마르코스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선친이 집권 당시 빼돌린 천문학적인 액수의 정부 재산을 환수하는 작업을 제대로 이행할지 주목됩니다. 필리핀 정부는 지금까지 마르코스 일가를 상대로 1,710억 페소, 우리 돈으로 4조 원을 환수했고 현재 추가로 1,250억 페소, 우리 돈으로 3조 원을 되돌려받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잠시 단체 활동을 멈추고 솔로로 활동 2막을 선언한 BTS. 래퍼이자 춤꾼으로 활약해온 제이홉이 가장 먼저 출발선에 섰습니다. 오는 15일 선보일 첫 솔로 앨범 잭 인 더 박스의 수록곡 모어를 선공개하며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보여주겠다는 희망을 드러냈습니다. 오는 31일엔 한국인 아티스트 최초로 시카고 유명 음악 축제의 간판 출연자로 나서는 등 시작부터 왕성한 활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멤버들도 조금씩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메인 보컬 정국은 앞서 미국 싱어송라이터 찰리 푸스와 협업곡을 발표했고 각 멤버들의 공식 솔로 앨범 발표도 뒤를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믹스테이프라고 했던 콘텐츠를 사실은 이제 앨범으로 본격적으로 변환을 할 것 같고요. 나를 이제 시작으로 하긴 하지만 이제 각자가 또 이제 준비도 하고 준비하고 있죠. 음악 외의 예술 활동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음악적 이외에도 뭔가 정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예전부터 정말 많았는데 그쪽에 대한 이제 미련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한데 또 인생은 모르는 거니까. 배우는 또 길잖아. 리더이자 래퍼인 RM은 최근 인터뷰에서 미술 애호가로서 소장해온 작품들을 보여줄 공간을 만든다는 계획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다만 국회 계류 중인 병역법에 진전이 없을 경우 맏형 진해 입대를 시작으로 군 복무기간 활동 제약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극장가 최대 성수기 여름시장에 먼저 도전장을 내미는 영화는 쌍천만 최동훈 감독의 외계인 일부입니다. 고려말 소문 속 신검을 차지하려는 도사들과 신검, 연포, 2000필? 이게 도대체 뭐길래? 2022년 인간의 몸속에 수감된 외계인 제수를 쫓는 이들 사이에 시간의 문이 열리면서 펼쳐지는 SF 모험극입니다. 저희 어린 시절을 좀 재밌게 만들어졌던 상상물이었는데 코리안 마법의 세계와 함께 펼쳐진다면 재밌는 영화가 될 것 같았어요. 2부까지 무려 387일 동안 촬영해 우리나라 영화사에서 가장 길게 공을 들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겐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 명량으로 흥행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순신 장군도 거북선과 함께 돌아옵니다. 이번엔 한산대첩으로 젊은 이순신, 배우 박해일이 조선 수군을 이끕니다. 바다에 한산대첩이 있다면 하늘에선 항공재난이 발생합니다. 여기 비행기에 탄 사람들이 전부 죽었으면 좋겠어요. 지난해 칸 영화제 초청자 기자. 코로나19로 개봉이 여러 차례 연기돼 관객의 애를 태운 비상선언입니다. 10년이 지나는 동안 불행히도 한국 사회에 어쨌든 크고 작은 재난들이 있었어요. 가슴 아프게 지켜보면서 그리고 어떤 생각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이 작품을 해야겠다. 단연 눈길을 끄는 건 네로라 하는 배우들의 조합입니다.
당연히 1000만 넘는 영화 아닌가 이거? 그렇게 생각하면서 강호영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 2천만 원 정도 되지 않겠냐? 참고로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배우 이정재의 감독 데뷔작 헌트도 여름 시장에 뛰어듭니다. 정우성과 23년 만에 의기투합한 첩보 액션물로 올해 칸 영화제에 초청됐습니다. 여름 성수기만을 기다리며 칼을 갈아온 기대작들이 줄줄이 개봉하면서 관객들은 영화를 고르는 행복한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캐나다의 명문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14년 만에 방한합니다. 클래식계의 젊은 거장으로 불리는 라파엘 파에레가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1989년 스트라빈스키의 불세를 한국 초연한 것으로 유명한 오케스트라로 내한 때마다 조수미, 사라장 등 역대급 협연자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번에는 2017년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우승했던 한국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이 첫날 협연자로 무대에 오르고 그래미상 3회 수상에 빛나는 바이올린의 여제 힐러리 한이 둘째 날부터 함께합니다. I am going to be playing Prokofiev Concerto No. 1 with the Montreal Symphony Orchestra and Maestro Rafael Payare. I'm sure you know some of the greatest hits moments. (195년) 역사의 쾰른 귀르체니 오케스트라가 5년 만에 내한합니다. 독일 정통 음악의 진수를 들려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는 베토벤 레오노레 서곡 3번과 슈만 교향곡 3번을 연주합니다. 상임 지휘자 프랑수아 자비에 로트가 이끌고 한국계 독일인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강이 협연합니다. 9월에는 에스토니안 페스티벌 오케스트라가, 10월에는 사이먼 레틀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그리고 파리 오케스트라, 베를린 도이체 심포니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는 특성상 대규모 인원이 이동해야 하기에 해외팀 공연은 지난 2년여간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동안 끊겼던 이들의 발길이 다시 이어지면서 클래식 애호가들의 갈증도 조금씩 풀리게 됐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